좁디 좁은 방 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눈에 엄마는 늘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한데 하늘이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지금 너무 많이 아픈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걱정뿐인 엄마는 아이를 잠시도 품에서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의 6번째 봄이 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던 날 하늘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애기 자요? 네. 아,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잠깐 마스크 좀 벗고 제가 후다닥 손을 한 번 더 씻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아. 이모는 효주 이모라고 해. 처음 듣는 목소리다, 그치? 애기가 근데 엄마 품에 안긴 채 처음 만난 하늘인 눈빛이 예쁜 남자아이인데요. 큰 사고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애기 잘 품고 계시다 이제 출산할 때 좀 네.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자연분반 하다가 제가 골반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끼었어요. 끼었는데 빨리 미축기를 빼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못했어요. 애기가 뇌가 다 죽어갖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죠.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아이와 엄마 모두 위험했던 상황.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지고 가야 할 장애가 남았습니다. 좀 커가는 거 보면서 엄마가 또 힘도 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셨겠다. 근데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 이게 애기가 아플 때 내가 엄마인데 해석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그렇지. 너무 미안하지. 엄마는 낸데 진짜 해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데. 맘마 먹자. 배고파. 배꼽시계예요. 엄마 맘마 줄게. 잠시만. 엄마 금방 받았어.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하늘이를 돌보기로 했는데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작고 연약한 생명력이 온몸으로 전해져 옵니다. 쌕쌕대는 울음소리에 엄마 손이 분주해집니다. 하늘인 일반 식사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특수 영양 음료로 식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조차 위험해지면서 지난해 말 위로간 수술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하늘인 이렇게 입이 아닌 튜브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말이 6, 7년이지 진짜 그게 참. 아이고. 막 그 안에 너무 힘들 때는 막 정말 많이 힘드셨어. 눈 실라고 우리 다 같이 죽자고. 하늘도 아픈데 그냥 다 같이 죽자 먹고.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힘든 치료를 잘 따라와준 하늘이 덕분이라는데요. 엄마와 하늘인 그렇게 서로를 지켜왔나 봅니다. 지난 6년간 편하게 앉아 따뜻한 밥 한 번 먹은 적 없지만 이렇게라도 곁에 있어주는 하늘이가 엄마는 고맙기만 합니다.
한 달 전 기관 절개술도 받은 하늘이 수술이 힘들었던 탓인지 그 후로는 더 엄마 껌딱지가 됐습니다. 왜? 안을까? 아가 왜? 이제는 셋중이 났어. 이제는 알았어. 엄마 아닌 거. 응? 엄마. 엄마 알았을게. 아이들에겐 역시 엄마 품이 가장 편안한 곳인가 봅니다. 아야, 이모가 숨이 편해진다. 너의 호흡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이를 품에서 놓지 못하는 건 어쩌면 엄마의 오래된 아픈 기억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9) 년 전 고향인 북녘 땅을 뒤로하고 남한으로 온 엄마. 탈북을 결심한 건 그곳에서 키우던 아이를 잃고 난 이후였습니다. 엄마는 생활비 때문에 2살 배기 아들을 시댁에 맡기고 일을 다녀야 했는데요. 그 사이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장사를 갈 때 시어머님이 업고 가는데 그 둥에서 막 이렇게 구르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저를 보면 우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면서. 근데 그게 아직도 막 들리는 것 같지 않아. 너무 보고 싶어요. 갑작스레 첫 아이 정연이를 잃어야 했던 엄마였기에 하늘이의 임신 소식이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임신했을 때 정연이 목까지 잘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해갖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아파요.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자책감에 하늘이에게 더 정성을 쏟는데요. 그렇게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의 곁을 지킵니다. 일을 마친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마침 가래를 제거하느라 잔뜩 뿔이 난 하늘이를 아빠가 달래줍니다. 아빠 왔어, 아빠? 괜찮아. 아빠 손 잡을게. 할 수만 있다면 대신해주고 싶은 아빠 마음을 하늘이는 알까요? 퇴근한 아빠의 첫 번째 일과는 역시 하늘입니다. 이렇게 퇴근한 아빠가 도와줘야 비로소 엄마도 여유를 찾는데요. 아빠도 종일 하늘이 곁에 묶여있을 엄마를 위해 서둘러 집에 오긴 하지만 종종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집에 안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옛날 때고 뭐 아빠 왔어 그러면 막 아빠 하고 쫓아나와야 되는데 그냥 왔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야? 온종일 하늘이를 돌보는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은 아빠 차지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법도 한데 하늘이를 위해서면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아빠입니다. 운전하다가 지나가다 보면 막 하늘이 또래 애들 막 저 뛰어놀고 막 하는 거 보면 눈물 나요. 막 참 우리 막둥이도 안 아팠으면은 뭐 사달라고 떼쓰고 막 저럴 텐데. 그냥 뭐 사는 날까지 그냥 열심히 하늘이 봐줘야죠. 돌봐주고 그게 또 봄을 돌이고 그때 아 너무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왜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밤을 무사히 버티려면 엄마가 꼭 챙겨야 하는 약입니다. 이거 진통제야. 저녁이 되면 계속 이거 애기를 투술해주고 하고 나면 여기 어깨 발목 다 막 저리거든요. 진통이 와갖고. 그래 이거 먹어야만 괜찮아요. 모두가 잠든 시간. 하지만 하늘이와 엄마의 하루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쉬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밤새 지키는 엄마. 행여 잠시라도 눈을 떼면 하늘이마저 놓칠까봐 엄마는 겁이 납니다. 그런 아픔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때 너무 힘들고 지금도 사실 힘들거든요. 정연이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늘이한테 말하는 게 그래도 하늘아 넌 아파도 엄마가 항상 안고 있고 엄마가 항상 옆에 있고 한데 형아는 아플 때 엄마가 옆에 못 있었다고. 형아 가는 것도 엄마가 못 봤다고. 아파도 좋으니까 엄마가 하늘이가 막 걸어다니고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엄마 옆에만 있어달라고 제가 항상 애기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엄마는 이렇게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셉니다.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엄마의 살냄새를 맡으면 거칠었던 숨소리가 편안해지고 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하늘이의 모습을 보면 엄마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늘이 엄마의 이 행복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없는 날 다음 날 하늘이네에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엄마의 첫 일과는 하늘이 아침을 챙기는 것. 하늘 맘마 먹자. 하늘이는 하루에 5번 특수 영양 음료를 먹습니다. 입으로 먹을 때보다 여러모로 안전해지기는 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선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그 애기 맘마 먹는 것도 150개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5박스거든요. 못해도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기저귀에 물질을 다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120 들더라고요. 하늘이 아빠의 한 달 월급은 200만 원 남짓. 이 중 절반 이상이 하늘이 용품들을 사는 데 들어가는데요. 예쁜 외출복이 아니라 하나같이 아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용품들입니다. 사야 할 것은 많은데 벌써 잔고가 바닥입니다. 이번에 돈이 없어서 냉장고 하나 팔았어요. 20만 원에 파란 걸로 애기 피딩줄 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돈보다도 소소한 것들을 해서 돈도 더 나가거든요. 뭐 소독약에 뭐 이런 튜브 가드 이런 것도
사야 되고 뭐 술도 사야 되고 그래갖고 좀 속상할 때가 많죠. 요즘 엄마에겐 문자가 자주 옵니다. 미나 대출금 내라고. 수술과 중환자실 비용 같은 목돈을 급히 대부업체에서 빌린 것이 가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되게 속상하죠. 빨리 갚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갚을 상황은 안 되고 문자는 계속 오고 빨리 돈 갚으라고 문자 오고 하니까 집에 찾아오고 한다고 하니까 좀 겁나기도 하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어떻게 해야 하늘이를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꽃내음이 가득해진 이날 오후, 엄마와 하늘이가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혼자서 아이와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엄마는 새터민 친구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가래가 너무 많아요. 엎드려. 아유 미안해 가래 나. 그래도 속성기처럼은 짝 빼지는 못해도 일단 굽한 거만 막 가래가 굽혀갖고 올 때만 좀 빼주거든. 그럼 좀 편해해야. 하늘이는 2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는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제가 잠 자는 게 한 10분, 20분 이렇게 자는데 눕혀는 안 자고 제가 많이 그래서 자요. 수술 이후 부쩍 예민해진 것이 걱정인 엄마. 현재 하늘이의 상태가 궁금해집니다. 이 감염이나 이런 것도 취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대 수명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만 6세인데 지금까지 좀 잘 견뎌나온 상태인 거고, 이제 이 아이한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키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위로관 수술하고 또 기도 확보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사실 제가 태어날 때 봤을 때보다도 훨씬 이제 몸무게도 좀 는 것 같고, 뭐 전체적인 아이 표정도 좀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이제 케어해 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낸 하늘이. 이런 고단한 삶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남들처럼 나이를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아이. 하늘이에게 6번째 봄이 기적처럼 또 찾아왔습니다. 어린이집이네? 유치원? 하늘이 안 아팠으면 유치원 다니겠는데. 여기 딱 다녔겠네. 네. 경찰 여기 유치원. 학교도 같이 있거든요. 6년 전 사고만 아니었다면 6살 하늘이는 친구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운동장 오면 마음이 조금 먹히죠. 어린이집 엄마들이 애기 손잡고 어린이집 데리고 걸어서 학교 가지는 못해도 진짜 휠체어만 탈 수만 있다고 해도 네, 휠체어 타고 학교만 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의 꿈은 매년 봄을 아이와 함께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늘이가 앞으로도 따스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늦기 전에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픈 건 괜찮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제 옆에 그냥 오래오래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